안녕하세요. 평생을 읽고 쓰는 글, 어떻게 하면 잘 읽고 잘 쓸 것인지 생각하는 말과 글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일기의 주제를 쓰는 방법, 주제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일기 쓰기는 책 읽기에도 도움이 되는데, 일기 쓰기를 뒤집으면은 책 읽기예요. 사실은 우리는 책을 읽을 때 무턱대고 읽죠. 자, 그러지 마시고 주제 찾는 연습을 했으니까, 주제에 맞춰서 글을 쓰는 연습을 했으니까 책 속에 주제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일기를 쓰면서 일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량을 늘렸죠. 많이 썼죠. 동화 작가도 마찬가지로 주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그 분량을 늘려요. 그래서 오늘은 동화의 주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를 찾으려면요, 제일 처음에 제목을 봐야 되죠. 제목은 책 전체를 제목에 줄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제목은 주제를 상징한다, 주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을 따라다닌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등장인물들이 있죠. 그 등장인물들을 다 빼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스토리 전개가 안 되죠. 결국에는 영화나 드라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장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장인물을 따라가면서 책을 읽어야 되고요. 세 번째, 등장인물의 성격을 파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 흥부와 놀부를 한번 보세요. 흥부가 부자가 됐죠. 왜 부자가 됐을까요? 제비다리를 고쳐주었기 때문에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줘서 부자가 됐죠. 그렇다면 흥부는 왜 제비다리를 고쳐주었을까요? 착하니까. 성격이죠. 자, 이렇게 성격은 사건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등장인물의 성격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정서를 파악하세요. 기쁘다, 슬프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정서가 표현되어 있어요. 이따가 공부하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섯 번째,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을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머릿속에 상상이 더 잘 될 겁니다. 여섯 번째, 서술자는 책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죠. 동화에서 말하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하고,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서술자가 거듭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여러분도 이야기하다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그것이 주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책 속에서도 서술자가 자꾸 말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고 주제이기 때문에 자꾸 말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서술자가 거듭 말하는 거에 그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거듭 말하는 것이 뭐 사건일 수도 있고 대사일 수도 있는데, 뭔가 자꾸 이야기한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술자가 거듭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건도 있고 대사도 있고 행동도 있는데, 그것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덟 번째, 공통점을 모아 주제를 찾는다. 이런 것들, 등장인물의 성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정서라든가, 그 다음에 뭐 거듭거듭 말하는, 서술자가 거듭거듭 말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의 공통점을 모아보면은 주제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은 코 없는 할아버지와 입이 큰 할머니라는 전래동화의 이야기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없는 할아버지와 입이 큰 할머니. 자,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를 수식하는 말이 코 없는이고, 할머니를 수식하는 말이 입이 큰이죠. 할아버지와 할머니인데 이런 특징이, 코 없는 특징과 입이 큰 특징이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제목을 유심히 보라 그랬죠? 그러면 이 두 분이 이제 등장인물이니까 이 인물들을 따라가면서 책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그랬으니까 옛날은 시간적 배경이죠.
어느 마을 그러면 이것은 공간적 배경이죠. 자, 등장인물을 따라가면서 읽어야 되니까 등장인물에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등장인물이죠. 여기 또 등장인물이 있네요. 이웃 동네 친구. 자, 사람을 따라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으나, 없었으나는 무슨 뜻이냐면요. 없었다, 그러나의 뜻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그러나가 여기 숨겨져 있죠. 그럼 그러나 앞에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부정적인 내용이죠. 부정적인 내용 뒤에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여기는 긍정적인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나를 중심으로 앞에는 부정, 자식이 없다는 부정. 여기는 긍정이죠. 오순도순 정답게 살았죠. 자, 그러나 또 뒤집겠네요. 자, 여기는 정답게 살았으니까 여긴 긍정이죠. 그러면 여기 뒤쪽은 부정이겠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각각 한 가지씩의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큰 근심. 자, 여기 정서에 표시되어 있어요. 자, 노란색 칠한 부분이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요 노란색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 무엇인지 읽으면서 주제 찾으셔야 됩니다. 자, 요 근심이 있는데요. 근심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것이 근심의 내용이에요. 어떤 근심이 있었냐? 할아버지에게는 코가 없었고 할머니는 입이 커서 얼굴에 온통 입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심이죠. 코가 없는 할아버지는 얼굴이 납작한데 두 콧구멍만 벌름거리고 할머니는 웃으면 하마같이 입이 쭉 째져 아주 보기 흉했습니다. 자, 큰 근심이네요. 이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못생긴 자기 얼굴을 한탄, 자, 정서 나왔네요.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엔 나가기를 꺼렸습니다. 남들이 못생긴 얼굴을 비웃을까 웬만한 일이 아니면 사람들 모임에는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짧게 읽어봤는데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근심이 있었다. 그러면서 근심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줬고, 자, 그래서 어떤 정서가 나타났냐 하면은 한탄이라는 정서가 나타났죠. 그래서 그 다음 그런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요. 이야기가 살짝 전환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이야기로 전환될지 보겠습니다.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정말 딱한 일 하나가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위에서는 근심이라든가 한탄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다시 이제 딱한 일로 이야기가 전환되네요. 이웃 동네 친구 등장인물입니다. 환갑잔치에 오라는 기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친한 친구라 기별을 받고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가자니 낯선 많은 사람들로부터 망신을 당할 것만 같았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딱한 일의 내용이죠. 딱한 일이 어떤 거죠? 환갑잔치에 초대받은 거죠. 이리하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환갑이라 그 집에는 틀림없이 잘 모르는 손님들까지 모여들 것이 뻔합니다. 이웃 동네 사람들이야 코가 없는 할아버지와 입이 큰 할머니의 사정을 잘 알지만, 요거 알지만이죠. 안다, 하지만, 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하지만은 앞에 말과 뒤에 말을 반대로 묶어주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 앞에는 어떤 거예요? 뭐, 긍정이죠. 자, 사정을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이 뒤에는, 지만 뒤에는 부정이 나오겠죠. 처음 보는 사람은 얼마나 흉을 보고 비웃을까 생각하니 그 잔칫집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며칠을 두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잔칫집에 가되 망신을 안 당할 길이 없나 하고 그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끝에 각각 묘한 꾀가 떠올랐습니다. 요 밑에는 묘한 꾀의 내용이죠. 잔칫날 아침에 할아버지는 누런 초를 녹여서 코같이 만들어 얼굴에다 붙였습니다. 빛깔이 좀 이상하기는 해도 정말 코처럼 잘 만들어 붙였습니다. 한편은 다른 사람 이야기로 살짝 돌아간다는 얘기죠. 전환된다는 얘기죠. 할머니는 거울을 앞에 놓고 자기 큰 입의 두 가장자리를 얼마만큼씩 실로 꿰매었습니다. 그렇게도 크던 입이 조금 작아 보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묘한 꾀의 내용입니다. 이리하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무 부끄러움 없이 잔칫집을 찾아갔습니다. 잔칫집에는 예상했던 대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등장인물이죠. 많이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음식을 먹느라 정신이 없는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얼굴에는 별로 이상함을 느끼지 않는 듯 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이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손님이 많아서 방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마루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야기가 전환되네요. 마침 겨울철이라서 마루에는 여러 군데 화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음식을 다 먹은 사람들은 화로가에 앉아서 불을 쬐기도 하고 담배를 피우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화로가로 갔습니다. 자, 여기는 노란색이 없는 걸 보니까 그렇게 주제와 밀접한 것은 아닌가 봐요. 여러분이 눈치는 채셨겠지만은 주제는 이 제목에서도 나타나죠. 입이 큰 할머니, 또 코가 없는 할아버지 얘기죠. 이 윗부분에서는 뭐 코가 없고 그다음에 입이 커가지고 뭐 걱정하는 거 내용인데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죠. 밥 먹고 뭐 손님들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할아버지가 한창 불을 쬐고 앉았으니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워낙 추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불을 쬐는데 이번에는 얼굴에서 뜨거운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초물이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할아버지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도 정성을 들여 만들어 붙인 코가 화롯불에 녹아 마침내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배꼽을 쥐며 웃어댔습니다. 지금 코가 큰 할아버지가 망신을 당한 장면이죠. 이런 망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옆에 앉았던 할머니도 이 광경을 보자 웃음이 자꾸 터져 나왔습니다. 웃음을 참으려니까 더 우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참지 못해 그만 큰 소리로 웃어댔습니다. 이 바람에 꿰매두었던 할머니의 입이 툭 터지며 본디대로 큰 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함지박만한 할머니의 입을 보자 사람들은 더더욱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이래저래 망신을 당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기운 없이 타박타박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앞불싸, 사람이란 얼굴보다도 마음이 더 중요한 건데 괜히 거짓을 꾸미려다가 망신만 톡톡히 했는걸, 이러면서 끝냈네요. 자, 요 마지막 부분, 요 빨갛게 글씨, 빨간 글씨 부분이 주제에 해당하는 거죠. 사람이 그 얼굴보다도 마음이 더 중요한데 거짓으로 꾸미려고 하다가 망신을 당했다는 거. 지금 이 내용 자체를 보시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외모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밖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의 환갑 초대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거짓을 꾸미게 되죠. 어떤 거짓? 코를 만들어 붙이고 입을 꿰매는 거짓을 꾸미죠. 어떻게 됐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들통이 나서 망신을 당했죠. 자, 여기 전체를 노란색 이제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 노란색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글 전체가 좀 부정적인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근심, 그 다음에 망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정서를 보시면은요 역삼각형이 많아요. 역삼각형은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긍정적인 것은 삼각형, 역삼각형은 부정적인 거. 그런데 지금 역삼각형이 3개 나오는 거 보면은 글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거고, 자, 여기서는 삼각형이니까 긍정이죠. 이게 왜 긍정이냐면 부끄러움이 없이 갈 수 있었으니까 긍정의 감정이죠. 그러다가 결국엔 다시 또 망신, 기운 없고 망신 이렇게 나오니까 글이 부정적으로 끝나고 있네요. 자, 그러면 글을 끝나면은 그냥 끝내서는 안 되고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첫 번째,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친구의 환갑잔치에 가서 망신을 당했죠. 그렇다면 망신을 당한 원인이 뭔가요? 사람이란 얼굴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건데
괜히 거짓을 꾸미려 했기 때문에 망신을 당한 거죠. 그렇다면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 원인의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란 얼굴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니 괜히 거짓을 꾸미려 하지 말아야 한다 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